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제 지인 중에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퇴직금을 포함해서 얼마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걸 굴리고 싶은데 주식에 투자하자니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겁도 나고 또 신경 쓰기도 싫고, 그렇다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손해보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상장 니체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상장 니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리츠의 기본 구조도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개인이나 기관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돈으로 오피스 빌딩이나 주택, 물류센터 등등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임대 수익이나 기타 운용 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이고요. 설립 근거법은 부동산 투자 회사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 운영을 함으로써 그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주식회사입니다. 리츠에 투자하는 것의 장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투자하기에 가장 알맞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관련 세금,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들에서 일단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일반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리츠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8조에 의해서 상법상 이익 배당 한도 금액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리츠의 배당 컷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실제로 배당 컷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6%에서 8% 이렇게 고율의 안정적인 배당을 전부 이렇게 주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유동성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제 돈이 꽉 막혀 있어서 나중에 긴급할 때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거는 리츠는 주식 투자랑 같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식을 팔므로써 이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죠. 물론 비상장 리츠의 경우에는 장외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리츠에 한해서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리츠, 현재 국내에 인가받은 리츠가 28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리츠는 13개의 리츠입니다. 자산 총액은 한 6조 원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리츠는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고요. 또 공시 의무가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리츠 정보 시스템, 금융감독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하면 리츠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노후자금으로 리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이유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작년도에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리츠 투자하는 게 좀 밋밋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물론 있지만, 주가 수준이 현재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에 와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기도 어렵고요. 또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자니 연수익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중위험 중수익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리츠를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리츠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지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건전 투자 시장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고, 또 건설 시장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대외 개방에 대비해서 이걸 리츠를 통해 선진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책 목표가 있고요. 또 그동안 리츠 시장이 수요가 좀 약했었는데요. 수요 기반이. 지금 현재 상장 리츠가 13개지만 금년도에는 20개를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담아내는 ETF도 새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고, 또 글로벌 지수에 편입된 거가 지금 리츠가 3개가 있습니다. MSCI, FTSE, S&P 여기에 편입된 거, 이런 것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리츠에 관한 대한 투자, 이 수요도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 사회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 기금을 포함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도 어떤 자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리츠 투자는 실물을 기반으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다라는 관점에서 리츠 투자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국내 상장 리츠 1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롯데 리츠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백화점, 마트 등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고요. 신한 알파 리츠는 신한금융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 빌딩, 또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 브뤼셀의 파이낸셜 타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벨기에의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입주가 돼 있고, 작년 말에 상장이 된 ESR 켄탈 스퀘어 리츠는 물류센터를 전국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쿠팡이 여기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리츠들은 글로벌 지수 MSCI, FTSE, S&P 여기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밖에도 이 리츠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국내에도 이렇게 리츠와 고배당주를 섞어서 이렇게 상장해 놓은 게 있고, 또 미국 리츠의 3분의 1을 담고 있는 뱅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자산의 용도별로, 그리고 또 국내 국외 별로 이렇게 좀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하면 보다 더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